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과연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생 자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아마도 서울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기억됩니다. 야외에서 치러진 결혼식이었고 공간은 많은 하객들 때문인지 조금 비좁게 느껴졌지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는 신랑 신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곧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야외 결혼식을 권해보면 어떨까? 결혼 후에도 가능하면 내 거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 좋겠는데 어디 내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 손주들이 생기면 강원도에서 키우라고 권해볼까? 물론 은퇴 후 나는 강원도 동해시로 내려가 살 거니까 아주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내가 돌봐줄 수도 있을 거야. 대나무 우산 살을 이용해 가오리연도 만들어주고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밑둥에 베어링 쉐구스를 박으면 멋진 팽이가 될 거야. 또 아이에게 팽이 치는 법도 가르쳐 줄 수 있겠지. 등등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예식이 파하고 몇몇 동창생들과 인근 카페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년이 훌쩍 넘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중장년들이었기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서로를 잘 몰라보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과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로 통성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에 대한 질문이 오갔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너 성공했네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덕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그런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워 어설픈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귀갓길 1호선 지하철 안에서도 그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9년 제가 서울로 상경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탔던 노선이었습니다. 그 노선은 낡기도 했지만 연세가 지긋한 승객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들 각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에서 한 위치를 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군에서, 학계에서, 예술계에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며 나름대로 꿈과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친 몸을 쉬게 할 자리를 찾아 경로석이나 빈자리를 두리번거리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과연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우리가 별탈 없이 태어나 삼시세끼 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성공한 삶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더 크게는 이미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을 때라도 이따금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또는 이게 과연 사는 걸까 하고 넋두리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저는 큰 고민에 빠져 많이 힘이 들 때면 인간에게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면 그 테두리 내에서 사는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프지 않고 삼시세끼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도 삶 전체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20대 이후 건강한 삶 외에 다른 한편으로 언제나 자신이 꿈꿨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선 가끔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교수와 같은 어떤 직업이나 자리가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걸 선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동창생이 저더러 너 성공했네 라고 했을 때 당황스러웠던가 봅니다. 저희 꿈은 군 생활 동안 생겨났습니다. 1981년부터 27개월 남짓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전투경찰로 입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82년 1월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면서 본래의 목적이던 데모 진압이 일반 치안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한 파출소로 파견되었고 방범대원들과 조를 짜 시내 순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구포의 낙동강 둑을 순찰할 일이 생겼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우거지면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처의 아름다운 을숙도를 가본 적이 있던 저는 그 둑길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후 3, 4시경 청명한 가을 날씨에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갈대와 억새까지 어울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의 꿈과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떠날 즈음 저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걸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내가 저 풍경에 어색하지 않고 그런 대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야. 제 꿈은 그것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때 새긴 꿈은 내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껏 살아오면서 큰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면 저절로 그 꿈이 되살아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큰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면 내가 과연 그 꿈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때마다 그 꿈은 늘 선택의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대 후 복학했을 때도 취직 공부보다는 문학에 빠져들었고 졸업할 때는 전공을 살려 브라질로 가 문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끔 직업으로서 소망하곤 했던 교수의 길로 들어선 것도 그 꿈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자리나 직업을 삶의 꿈과 목표로 삼는 것이 만연해지고 그것을 성공하는 삶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풍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다양하고 또 끝없이 움직이며 변하는 유기체적 존재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이나 직업의 경우라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가 되려 한다면 정의사회 구현보다는
그 자리가 대변하는 권위나 권력에 눈이 먼 것은 아닌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돈이나 명예에 눈이 멀어 가까운 이웃이나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건 후순위가 아닌지 등등. 제가 앞서 세 개의 직업을 예로 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직업들이 여타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최근의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 판사 증원 등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따라 사설학원에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의대 진학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너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확고한 가치관이 없이 여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자리 자체가 인생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이나 교육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영원한 자리나 직책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 또한 싫든 좋든 사회 변화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남에게 갈 것을 내가 앞서 잠시 막고 있다가 갈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 그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자리나 직업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이나 가치관 역시 굳이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튼튼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꿈과 목표도 뜻있고 소중한 삶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듯 평범해 보여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 역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꿈이자 목표로 정했다면 자신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부터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와의 관계 설정까지 과연 화목한 가정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선호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